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팁 그리고 창업에 관한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머니앤리치스의 박종기 대표 그리고 포춘코리아의 한정현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은 장 보실 일은 없죠? 저는 봅니다. 아, 그러세요? 혼자 살기 때문에 아, 그럼 주로 뭘 사세요? 주로 통조림류를 많이 사죠. 통조림도 좀 오르긴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항상 마트에 가도 네. 조금 살려고 해도 뭐 굉장히 많이 돈이 항상 일정한 수준이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부담이 됩니다. 예. 부담은 좀 되죠. 근데 그럼 뭐 야채나 이런 거 사시는 경험은 뭐 거의 없으신 건가요? 네, 거의 없습니다. 안 드시고 사세요? 그럼 자, 통조림만 드세요? 밖에서 이제 야채는 섭취하고요. 아,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회식이나 이런 자리 절대 안 빠집니다. 정말요. 네, 뭐 너무 야채 섭취. 먹고 고기 먹고 해 먹는 자리 절대 안 빠지고 집에서는 통조림과 라면만 먹고 생활이 되죠, 생활이. 알뜰하게 사시는 거네요, 뭐. 예. 네, 박 대표님. 저는 항상 마트를 가야 되는데 네. 제 아내가 면허증이 없어서 항상 제가 이렇게 기사 노릇도 하고 네. 또 카트도 같이 밀죠. 같이 장 보시면은 요새 물가 많이 오른 거 좀 실감하시겠어요? 아, 그럼요. 제 아이들이 수박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수박 한 통에 2만 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달라고 조르기는 하는데 네. 성큼 또 사지를 못하겠고 또 예전 같으면 수박 집에 갖다 놓으면 손님도 오시면 뭐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서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주는 것도 이게 몇 조각 줘야지. 예. 수박 한 3개만 내놓고, 아유, 이거 많이 먹으면 안 좋대요, 수박도. 장에 그닥 좋진 않아요. 뭐 이러고 안 주시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 워낙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예. 아,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도 수박을 네.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수박이 예전 같으면 요즘 되면 가격이 좀 빠졌어요. 그렇죠, 정말로 예. 그렇죠. 10,000원 조금 넘어가는 네. 것도 있을 정도로 좀 빠지기도 하고, 뭐 정말 마트 어쩔 땐 대량으로 들어올 땐 8,800원, 맞습니다. 7,800원짜리도 있었는데 그럴 때죠. 안 네. 빠져요. 맞아요. 19,800원 그대로예요. 제가 수박을 먹느니 차라리 우리 자두는 어떨까? 막 이렇게 해서 다른 과일로. 자두는 괜찮나요? 아니요, 뭐 다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한 그나마. 번에 나가는 돈이 조금 적으니까. 그렇죠. 예. 네. 큰일이에요.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먹고 싶다는 걸 못 먹게 할 수도 없고 돈을 봅시다. 네. 오늘 한번 어떤 또 경제 상식들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 2만 원짜리 아니라 3만 원짜리라도 몇 통 살 수도 그렇죠. 있겠죠. 아, 그럼요. 어떻게 돈을 벌까요? 오늘 무슨 얘기 할까요? 자,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자녀 교육비 마련에 대한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해보고 네. 네. 또 외국에 아주 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거기에 대해서도 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또 박은숙 MC도 그럼요. 귀 기울여서 아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야죠. 네. 자녀 교육비 관심 많으시잖아요. 관심 많죠. 관심만 많아요. 있는 건 없고 대비는 안 해놓고 아마 대부분은 그렇고 진짜 왜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후나 자녀 교육비가 그때그때 살기 힘든데 그거 미리미리 해놓기 정말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자녀 교육비도 꼭 먼 옛날같이 느껴지고 또 그럼요. 은퇴도 아직 멀었다 네. 이렇게 느끼는데 중요한 거는 반드시 닥칠 문제거든요. 이게 맞아요. 네. 반드시 닥칠 거고 또 그 시기에 되게만 또 목돈이 또 들어가야죠. 맞아요. 지금 뭐 대학교 등록금이 뭐 1,000만 원 시대 살고 있고 앞으로 지금 뭐 이슈가 되는 게 반값 등록금도 이게 나오지만 네. 네. 결국엔 반값이 됐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교육비 상승률은 항상 3배를 넘어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 또 이제 1,000만 원 시대가 또 온다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네. 거의 그 시기에서 진짜 힘들 수밖에 없고 또 가장 또 이게 또 그런 게 은퇴하는 시기와 네.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맞아요. 내가 은퇴를 하면 그때 자녀들 대학을 들어가요. 돈이 그러다 더 드는 보니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그 자기 노후보다는 자녀 교육비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죠. 네. 요즘은 또 첫 아이를 낳는 나이가 좀 늦춰지고 늦어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노후 준비도 좀 잘 안 돼 있고 네. 자녀 교육비도 걱정만 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거 왜 사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닥칠지 몰라갖고 준비를 못했다는 건 변명이 되지만 닥칠지 뻔히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거는 게으르다는 얘기밖에 안 그렇죠, 되는데 맞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게을러요. 이걸 이제 살기가 정말 팍팍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외국의 사례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지금 외국에 여러 민족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 금융에 중심하면
월가지 않습니까? 네. 월스트리트. 예, 거기를 거의 지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세계 뭐 프랜차이즈도 거의 뭐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세계 100대 부자 중에서 절반이 이 민족입니다. 누군지 기자님 아시지 않을까요? 혹시 유태인? 예, 맞습니다. 예. 아니 뭐 혼나는 학생처럼 저기 혹시 맞아요, 맞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유태인이 이렇게 우수한 게 민족이고 또 경제 생활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네. 세계 모든 부모들이 다 관심을 갖습니다. 과연 유태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저렇게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잘 샀냐. 네. 그래서 유태인들의 아주 그들만의 독특한 자녀 교육비 마련과 자녀 교육을 또 어떻게 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유태인 하면은 이 자녀 교육 잘 시키기로 가장 유명하죠. 민족인 네. 것 같아요. 예. 경제 교육은 어떻게 시키나요? 그 유태인도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도 돌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년이 되면 돌잔치를 그렇죠. 하고 뭐 친지들하고 뭐 친구들 모여갖고 돌잔치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보통 뭐 축의금으로 뭐 1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뭐 돌반지 하나 정도 이렇게 네. 주잖아요. 유태인도 똑같이 합니다. 하는데 그때 내는 축의금이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나 많다고 그래요. 네. 와. 근데 뭐 이렇게 먼 친구들 오는 거 아니고 아주 네. 가까운 사람끼리. 네. 이렇게 17일반 하는데 네. 이왕 내는 거 자녀를 위해 좀 많이 내는 거죠. 이렇게. 아. 한 10배 정도를 내면 네. 그걸 부모가 이제 다 모아서 네. 그대로 펀드에 넣습니다. 아. 우리 보통 쓰잖아요. 네. 고생했다고 뭐 아내한테 뭐 옷도 하나 사주고. 아니에요, 저희 모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건 다 모으긴 했어요. 갑자기 시선이 저한테 오니까 살짝 부담스러운데 그게 다예요. 아니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것만 하셨으니까. 했죠. 네. 네. 그래서 펀드에 다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씩 뭐 친척분들 오셔서 아이들 용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다 펀드에 그대로 넣습니다. 다 넣고 나서 그런 다음에 우리는 보통 아이들한테 이렇게 일 시킨다는 걸 되게 꺼려 하잖아요. 네. 또 안 좋은 그게 또 있고. 네. 아니 공부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학원 그렇죠. 다녀야 되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 근데 유태인들은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일을 시킵니다. 네. 어떤 그래서- 일이요? 예,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뭐 집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구두를 닦거나 네. 세차를 한다거나 아. 그래서 용돈을 받게 하고 네. 중학생이 되면 대부분 이렇게 신문 배달을 한다 그래요. 아. 동네 신문 배달은 다 중학생들이 맡아서 하고 네. 그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피자헛에서 배달을 하거나 아.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돈을 계속 벌기 시작하는데 네. 이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때 이 그 유태인 자녀들이 인식이 뭐냐면 돈은 쓰는 게 아니라 버는 거다. 이런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거랍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쓰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쓰는 것만 알죠. 예, 용돈 주면 아이들 쓰고 네. 뭐 사고 싶은 거 사게끔 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버는 거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만 18세가 되면 그 유태인 자녀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 어떤 그게 뭐냐면 결정이요? 그동안 펀드 넣었던 돈이 명의가 바뀝니다. 자녀들한테. 그때는 저절로 이제 부모의 이름으로 예, 했다가 부모 이름으로 아. 들어오는 거고 네. 그 명의 이전이 자녀한테. 그때부터. 예, 18세가 만 18세가 이전이 되는데 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집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진다 그래요. 와. 왜냐면 한 20년을 갖다가 펀드에서 불렸으니까 네. 그 정도 돈이 되고 네. 한 중학교쯤이 되면 그때부터 고민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18세가 되면 성인이 될 때 그렇게 이걸 큰 뭐 돈이 나오는데 이 돈으로 내가 대학을 갈 건지 유학을 갈 건지 어. 사업을 할 건지 네. 그때부터 준비를 한답니다. 아. 그래서 그때 딱 결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들이 일만 터치는 안 하죠. 네. 존중을 해주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공부에 욕심 있는 사람은 공부를 계속 하는 거고 나는 좀 기술을 배운다든가 네. 사업 비즈니스 하겠다. 그쪽으로 가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자신의 진로를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만큼의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도 있을 그렇죠. 거고. 우리나라 같이 지금 사실 교육이 좀 과부하돼 갖고 취직이 안 된다는 그 교육과 취업의 문제가 좀 연결돼 있다고 네. 얘기들을 하는데 그 그렇죠, 문제도 거기 유태인의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네. 딱 성이 된 시점부터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자금도 있고 또 그다음 돈을 또 벌어봤기 때문에 네. 경험도 있고 이런 게 다 모아지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아, 그런 그렇군요. 인재로 키울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저는 네. 이 유태인의 방법을 근데 그대로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럴 우리 수 상황은 없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 저도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네. 저도 당장 실천하는 게 있는데 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10세 이하라면 10년 정도 네. 기간 있잖아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건데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복리입니다. 복리. 네. 시간이 가져다주는 네, 효과를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복리 상품을 이용하는 거죠. 아, 저도 이제 그 변액 상품에 네. 변액 상품이 복리도 되고 아무래도 그 펀드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네. 또 수익률도 훨씬 높을 수가 있죠. 네. 저도 그래서 매달 20만 원씩 애들 네. 앞으로 넣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넣고 있는데 네. 그래서 유태인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모아보니까 20만 원씩 넣었을 때 변액 지금 한 10년 된 변액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한 13% 나오더라고요. 네. 13% 나오는데 20만 원씩 한 15년을 부니까 네. 한 1억 900만 원 와. 정도 이게 모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딱 자녀들한테 딱 주고 매달 20만 원씩 네. 저축하는 걸로 주고 이 끝내시고. 돈이면 뭐 대학교 학자금도 다 될 것 같고 네. 네. 뭐 사업하고 싶으면 하라 그러고 네. 유학 가더라도 네. 뭐 좀 부족하겠지만 네. 뭐 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래서 저는 방법이 그게 제일 낫지 않나. 아, 그럼 우리도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은 저는 아이들한테 들어오는 그렇게 뭐 도울 때 받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왜 친척분들이 주시는 돈이나 이런 거 지금 다 모아둔 상태인데 복리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모아만 뒀어요. 고스란히. 고스란히 그냥 네. 모아만 뒀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미미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럼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그 자녀분이 어리다 그러면 네. 일단 이제 복리 상품이 가장 유리하고요. 네. 뭐 펀드나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건 네. 조금 수익률이 너무 편차가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 조금 자녀 교육이 한 5년밖에 안 남았다. 아. 이럴 경우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데 네. 10년이라 그러면 복리가 펀드로 수익을 앞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네. 뭐 쉽게 한다 그러면 일단 은행인을 가보세요. 네.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면 장기 상품을 취급하는 데는 보험사밖에 없습니다. 네. 보험사를 가든지 은행에 가면 방카슈랑스라고 그래갖고 보험을 은행과 보험. 예, 네. 판매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가면 어린이를 위한 학자금 그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학자금 보험부에서 네. 교육보험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 상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이렇게 짚어보면 되는데 네. 일단은 수수료가 저렴해야 됩니다. 아.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수수료가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근데 수수료 1% 차이가 내가 내는 돈의 1%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10년 이상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차이가 나요.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보험 상품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거를 먼저 찾고 네. 그다음에 과거 수익률이 얼마나 낮냐 아. 그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최소 5년 이상 그 5년 이상 운영된 상품을 된. 골라야지 네. 최근에 뭐 갑자기 신상품을 만들었다. 이거는 검증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골라서 두 가지만 골라서 지금부터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뭐 설날에 세뱃돈이 들어왔다. 네. 이런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납입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네. 납입을 계속해서 네. 자녀 교육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아.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매달 납입이 원칙인 거죠? 그렇죠. 매달 납입이 네. 원칙이고 네.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요. 아, 그렇군요. 왜 세뱃돈 받으면은 엄마가 이거 보관해 줄게 이러면서 거의 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런 추억이 동감하시는 있죠. 얼굴이신데요? 그런 추억 그러는 있으세요? 거죠. 아, 늘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말 이런 방법으로 그렇죠. 모아뒀다가 20살 때 선물로 이제 너의 갈 길을 가거라 네. 이러면서 딱 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좀 좋은 건 한 중학교 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예,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축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대학교 갈 시점에 한 1억이 될 거다. 그럼 넌 이 돈으로 뭐를 할지를 한번 결정을 해봐라. 아. 그래서 부모님은 좀 이렇게 조언만 해주고 네. 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아.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변액 상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수익률을 받은 변액 상품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품이 두 가지입니다. 네. 변액으로 가든지 공시 이율로 가든지. 공시 이율. 예, 공시 이율은 이제 보험사에서 정한 네. 은행보다 조금 높은 경우인데 네. 보통 4% 정도 됩니다. 네. 그거로 갈지 네. 아니면 변액으로 갈지인데 네. 10년이나 기간이 있다 그러면 변액이 훨씬 유리하죠. 공시 이율은 말 그대로 안전하긴 합니다. 그렇지, 안전하긴 예, 해요. 4%또 계속 네. 가는데 근데 너무 안전하다 보면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게 없어요. 네. 이게 수익률이 13%와 평균 13%가 났으니까 그것과 4%의 차이는 나중에 찾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1억이 될 수도 있고 7천만 원이 될 수도 네, 있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만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건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얼마 동안 과거에 그렇죠. 운용 실적을 좀 수익. 보셔가지고 그렇죠. 예, 신상품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신상이 안 좋습니다. 오히려 많이 예. 운용해서 경험이 쌓여서 수익률이 안전하게 나오는 네. 상품을 골라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네. 막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축하금 그래서 뭐 중학교 1학년 입학하면 축하금 100만 원, 뭐 고등학교 입학 예, 축하금 예. 2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상품이 있는데 네. 그건 별로 효용적이지 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내서 살고 원금을 자꾸 뺏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아. 네. 그냥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나중에 만기 찾을 수 때 있는. 한 번에 찾는 거 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거는 꼭 지키셔야 되는 일이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닥칠 일이라는 건 꼭 안 그럼요. 거칠 수가 없는 일이라는 네. 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이 대학 학자금 뭐 몇 천만 원씩 이러면 부담스럽지만요. 그렇죠. 당장 오늘 은행이나 보험사 알아보셔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고요.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 보죠.